네, 이번 시간에 공동주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조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에 대한 스터디들을 조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와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이 두 단위의 유닛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사이트는 지난번에 예전에 이화동과 창신동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했는데 이제 이화동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이제 낙산 이 삼각공원 근처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일단 이 곳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제가 원했던 조건인 일단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선을 통해 이동을 하면서 외부의 풍경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경사가 살짝 지고 이제 높게 올라가면 풍경이 달라질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성곽 옆에 있는 공간이면은 풍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이트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단위들을 놓고 공부를 시작을 해봤는데 일단 이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 속에 이제 블랙존을 블랙존이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의 공간들이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럼 이렇게 공간이 나눠졌을 때 어디가 프라이빗하고 어디가 조금 더 퍼블릭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배치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치는 길이 생길 수 있게 배치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단면에서 봤을 때도 통로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직적으로도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았고, 이제 두 번째 배치는 조금 산발적으로 배치를 하고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게 해서 사람들이 이 자연스럽게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단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외부의 공간들도 크게 조닝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그냥 블랙존이 박스 하나로만 있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 개도 한번 더 놓고 스터디를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반층이 올라갔을 때는 이 공간이 좀 프라이빗해지는, 완전히 올라갔을 때는 여기에 데크를 둬서 여기를 뒷뜰처럼 사용하고 여기 앞쪽을 앞뜰처럼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런 단위로 공부를 했을 때는 물론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 속에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면 어떤 공간이 탄생한다 이런 거를 스터디하기는 좋았지만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좀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유닛들을 조립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를 결정을 하고 그에 맞게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미 프라이빗 스페이스 영역을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보이는데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서 큰 고비를 만날 거라고 그게 이제 아마 올려보세요. 여기가 이게 건축화가 되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있어. 그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놨다고 뭐가 되지가 않잖아. 그렇지? 무슨 얘기야?
이거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뭐가 있어? 그 스트럭처라는 게 있단 말이야. 스트럭처라는 건 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하이어라키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봐봐. 다세대 주택 보면 현관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거기는 계단실이라는 게 복도지. 거기가 2호 조합이 아니라 3호 조합이면 어떻게 돼? 복도라는 게 또 나오지. 그렇지? 복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가 있고 그 세대 안에도 또 뭐가 있어?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룸이 있고 그 다음에 발코니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잖아. 이게 다 얘기야.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야. 자, 그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이 전체적인 구성 이게 스트럭처야. 그렇지? 그런지 지금은 스트럭처가 없어. 그냥 이것만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오가나이즈하는 스트럭처는 뭐냐 이거야. 얘네만큼 그게 또 중요하거든. 응?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프라이빗하고 세미 프라이빗만 생각했잖아.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세미 퍼블릭이 있어야 된다. 세미 퍼블릭이 있어야 된다. 이게 퍼블릭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얘네들끼리를 소위 디스트리뷰터 해주는 뭔가의 시스템이 세미 퍼블릭이고, 그게 요 소위 세미 프라이빗을 거쳐서 프라이빗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지. 쌓아놓더라도 그냥 쌓아서 여러 개 쌓아놓고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냥 무한수가 나와. 그렇지? 그런데 그 스트럭처에 대한 하나의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쌓으면 그 개수가 줄지. 선택해야 되는 범위가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만들어 봐야 돼. 봐야 그 중에서 내가 재료를 쓸 수 있다. 쓰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다 한다 그러면 퍼뮤테이션이 무한대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 이런 걸 주지. 우리가 방정식 풀 때도 그렇잖아. 경계 조건이라는 걸 많이 주면 줄수록 방정식의 차수가 줄어들지. 없으면 무한대에 가잖아. 그러니까 차수를 자꾸 줄여야 돼. 차수를 줄이는 게 경계 조건이라고. 그러면 경계 조건이 지금 안에서 프라이빗, 세미 프라이빗까지 나왔어. 그러면 요것들을 규정하는 거는 뭔가? 뭐 한계도 요거는 지금 그냥 전체가 하나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얘네 세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되는 방식은 어떤가? 또 걔네끼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몇 가지 논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쌓는 방식이 훨씬 줄어들지. 그러고 나서 고르면 쉽단 말이야. 그냥 고르는 거죠. 응? 너도 같은 얘기고. 그래서 거기도 얘기가 있어야 돼. 나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지. 이런 예컨대 비유를 자꾸 하는 게 좋지. 비유를 하면 거기에 해는 어떤 워딩도 나오고 이게 예를 들면 투명한 뭐라 그럴까 무슨 뭐라고 해 젤리 같은 거야. 젤리야. 투명한 젤리 가운데 뭔가 안에 초콜릿이 하나 딱 있어. 그렇지? 뭐 그런 비유를 둔다면 이거는 이제 소위 젤리들을 쌓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냥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 계단도 생길 거고, 뭐 이렇게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도 생길 거고. 그러면 그건 뭐냐 이거지.
이게 두 개는 이제 잘 만들어졌다.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거는 오파크한 거고 이거는 뭐 세마이 트랜스페어런트한 거다. 그러면 그 다음 건 뭔가 말을 만들어야지. 말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 얘기거리가 많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그지? 그다음 것도 얘네들만큼 얘기거리가 있는 거가 만들어지고 그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세미 트랜스페어런트 하다 그러면은 저게 어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가 항상 그림으로 되는 거야. 자, 안에 거는 예를 들면 오파크 해요. 이렇게 됐어. 이거는 아주 불투명해요. 프라이빗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트랜스페어런트한데 완전히 트랜스페어런트한 게 아니라 뭐 반쯤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뻥뻥뻥뻥뻥뻥뻥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지? 혹은 뭐 이렇게 생긴 오프닝들이 있는 이거일 수도 있고, 그지? 혹은 뭐 이렇게 루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리볼빙으로 해서 뭐 닫히거나 열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 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말이 돼야 이런 건축적 용어로 바뀌는 거구나. 응? 그지? 그래서 이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뭐 해도 이제 예시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화초를 키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나무 데크를 깔아서 한다든가 뭐 평상을 하나 놓을 거예요. 뭐 많이 된다 이거. 그리고 요 위에도 뭔가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늘을 보는 무엇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얼마든지 얘기거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좋은데 요거에 이렇게 넘어가는 요게 뭐냐 이야기지. 그 접착 부분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그래서 예컨대 그게 예를 들면 이 바깥에 원래 있었던 골목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부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마당과 뭐 어쩌고 저쩌고가 뭐 이렇게 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는 일단 말이 나와야 돼. 말. 이런 말이 나와야 이거에 해당하는 건축적 번역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게 되는 거다. 알았어? 자, 여기까지 잘 됐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야. 오늘 강의하고 똑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구축의 방법이야. 이게 구축의 방법이야. 쌓잖아. 쌓는 방법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얘네들을 넣어갖고 이렇게 얘네들끼리 배열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될 것이고 거꾸로 너는 이 형태를 가져. 그러고서 얘네들을 오히려 이 안에서
마이너스 스페이스들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건 다 다른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을 쓰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것인가가 읽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라고. 요 방법이 아니라 요거의 반대로 방법은 안 되나? 또 테스트해봐. 이 틀 내에 거꾸로 이렇게 채워져 가는 방법은 안 되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그거의 경계선이 땅 따먹기 식으로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쌓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에서 이게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봐요. 오케이, 잘 됐어.